자, 다음은 본격적으로 확률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는 기호로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PA 이렇게 씁니다. PA. 당연히 P는 probability, 그러니까 확률,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A라고 불러주는 거고, 여기서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보통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확률은 첫 번째 수학적 확률입니다. 수학적 확률이 있고요. 두 번째는 통계적 확률이 있고, 세 번째는 기하학적 확률이 있습니다. 학적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세요. 기호로는 PA라고 쓰고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요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당연히 수학적 확률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가끔씩 기하학적 확률을 구할 때도 있고 통계적 확률은 그렇구나 라고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한번 다뤄보죠. 자, 두 번째 수학적 확률입니다. 수학적 확률. 자, 수학적 확률에서 PA,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NS,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A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바로 수학적 확률이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올 확률을 물어봅니다. 그럼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잡았으면 PA를 계산해야 되는 건데,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표본 공간 1, 2, 3, 4, 5, 6 6개죠, 그죠?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6개고 홀수가 나오는 건 1, 3, 5, 3개이기 때문에 얘는 6분의 3, 따라서 2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확률이 이런 수학적 확률입니다. 그럼 수학적 확률은 경우의 수를 2번 계산하면 되는 거죠. 전체 경우의 수, 그 다음에 그 사건의 경우의 수. 예를 들면 A, B, C, D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데 A, B가 이웃해서 설 확률 이런 겁니다. 이게 수학적 확률이죠. 다시 A, B, C, D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데 A, B가 이웃해서 설 확률입니다. 그러면 요 확률, 자, 이걸 확률 A라고 잡으면 PA는 전체 경우의 수는 5명이 일렬로 나열하니까 5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분자로 들어가는 건 얘네들이 이웃해서 서는 경우의 수잖아요, 그죠? 이웃하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요거 묶어서 하나, 둘, 셋, 넷, 4팩이 들어가고 요 녀석들 사이의 순서 곱하기 2팩 들어가면 얘는 A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학적 확률은 우리가 맨날 풀던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대표적으로 요 문제가 많이 이제 뽑는 문제가 나오니까 요 녀석을 다시 하나 더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주머니 안에 검은색 공이 3개, 그 다음에 흰색 공이 2개 있다고 봅시다. 흰색 공이 2개가 있는데, 자, 요 중에서 2개를 뽑을 때, 2개를 뽑습니다. 이렇게 아무 때나 2개를 뽑을 때 검은 공이 2개를 뽑을 때 검은 공이 2개가 나올 확률. 2개가 나올 확률을 구해보자 이겁니다. 자, 검은 공 2개가 나올 확률을 계산한다. 자, 무언가를 뽑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조합으로 움직입니다. 다시 무언가를 뽑는다 할 때 전체 경우에서는 조합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전체 5개 중에 몇 개를 뽑죠? 2개를 뽑죠, 그죠? 그래서 분모는 5C에 2가 들어가고요. 5C가 들어가고, 다시 검은 공이 2개 나올 확률은, 자, 전체 경우의 수 5C에 2가 되는 거고, 자, 검은 공 2개를 뽑아야 되죠, 그죠? 이 검은 공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끝입니다. 전체 중에서 검은 공 2개를 뽑는다. 자, 그런데 자, 검은 공 2개가 아니라면 2개를 뽑는데 검은 공 1개, 흰 공 1개가 나올 확률, 흰 공 1개가 나올 확률을 구해보죠.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 그러면 일단 분모는 똑같습니다. 5C에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5개 중에 2개를 뽑으니까 검은 공 3개 중에서 하나 뽑아야 되죠. 그래서 3C에 1 이렇게 들어가고, 자, 흰 공도 하나 뽑아야 되니까 흰 공 2C에 1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요거 2개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얘를 더할까요, 곱할까요? 당연히 곱하는 겁니다, 그죠?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따라서 요거 2개 곱해서 검은 공 1개, 흰 공 1개 나올 확률은 이렇게 구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에 문제를 다시 보면, 자, 요걸 활용해서 위에 걸 보면, 이 뒤에 사실, 자, 전체 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검은 공 3개 중에서 2개. 그럼 흰 공도 흰 공 2개 중에서 안 뽑는다라는 표시를 좀 붙여주면 좀 더 깔끔하겠죠, 그죠?
맞죠? 검은 공만 2개 뽑는 게 맞긴 맞는데 흰 공은 안 뽑았다는 표시도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뽑는 문제가 나오면 조합을 사용하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수학적 확률입니다. 자, 세 번째 수학적 확률을 넘어가서 이번엔 통계적 확률인데요. 자, 통계적 확률은 PA. A라는 사건의 통계적 확률은 전체 시행 횟수분의 횟수분의 그 다음에 성공 횟수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성공 횟수. 자, 예를 들면 어떤 선수의 자유투 성공률이 80%라고 하죠. 그럼 성공할 확률이 80%인데 이게 수학적으로 무슨 계산이 나온 건 아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선수의 키, 그 다음에 슛을 하는 각도, 그 다음에 그날 뭐 공의 크기, 무슨 기원 뭐 이런 거 한참 고려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죠? 뭐 그날 관객이 몇 명이었냐, 저 점수 차가 몇이냐, 뭐 이런 것까지 고려하게 되면 수학적으로 이걸 계산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자유투 성공률이 80%다라고 얘기할 때는 얘는 실제로 한 100번 정도 던져보니까 80번 정도 넣더라 이런 거죠, 그죠? 이건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겁니다, 그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되고 실제 전체 몇 번 중에서 몇 번 성공했나 이걸 가지고 계산하는 걸 우린 통계적 확률이라고 불러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문제에서 나오기는 좀 그래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내겠죠. 100번을 시행했는데 80번을 성공했습니다. 성공할 확률은 뭔가요? 당연히 100분의 80입니다. 그죠? 맞죠? 이런 거 문제도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럼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그죠? 이건 수학적 확률입니다. 그럼 실제로 6번을 던지면 무조건 한 번 나오나요? 그건 아니죠, 그죠? 주사위를 6번 던지면 1이 뭐 6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3번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로 계산할 수 있는 것도 통계적 확률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수학적 확률로 계산이 가능한 동전 던지는 문제도 이제 통계적 확률을 실제로 해보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때 해봤을 때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제 그 주사위를 던졌을 때 60번 던지면 무조건 1이 10번 나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수학적으로는 6분의 1이지만, 그죠? 맞죠? 하지만 통계적 확률은 시행 횟수가 굉장히 많아지면 수학적 확률과 결국 같아집니다. 이건 나중에 큰 수의 법칙이라고 따로 배우니까 어쨌든 통계적 확률이라는 확률도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자, 네 번째 기하학적 확률입니다. 기하학적 확률은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때 전체 개수를 세거든요. 그런데 개수를 셀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 넓이, 부피 이런 것들은 개수를 셀 수가 없죠, 그죠? 맞죠? 그래서 기하학적 확률은 이렇게 개수가 무한계로 많은 경우에 표본 공간 S의 크기분의 A의 크기로 구하겠다라는 게 기하학적 확률입니다. 자, 이 크기는 뭐가 될 수 있냐면 크기는 길이가 될 수도 있고 뭐 넓이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보죠. 기하학적 확률에 예를 들어 보면 뭐 여기 이런 관역이 있습니다. 이런 관역이 있어요.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이렇게 되는 이런 관역이 있습니다. 자, 이런 관역에 무언가를 쏴서 이쪽에 들어갈 확률을 계산하세요.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원래 확률을 계산할 때는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니까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점의 개수를 세야 되는데 점 개수 자체가 무한계죠, 그죠? 그래서 일일이 셀 수가 없습니다, 그죠?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전체 면적분의 이 면적의 비로 가자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죠? 맞죠?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요 면적은 자, 우리가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반지름이 2배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랑 비교해보면 반지름이 2배가 됐으니까 당연히 넓이는 4배가 되겠죠. 닮은비가 1대2니까 넓이비는 1대4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요 녀석으로 꽂힐 확률은 4분의 1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분의 전체 크기분의 A의 크기, 요 사건 A의 크기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예를 하나 들어보죠. 자, 여기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자, 정사각형에 아무 점이나 한 점은 콕 찍어요. 찍어서 요거 2개 이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맞죠? 요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 뭐 이제 A, B, C, D, P라고 할까요? P. 그래서 삼각형 뭐 A, P, B가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해본다. 확률은 뭔가요? 이겁니다. 자, 생각해보면 P가 여기 찍히면 지금 예각처럼 보이죠, 그죠? 아, 이쪽 밑으로 찍히면 둔각이 나오는 겁니다. 자, 어딘가로 찍히면 직각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위에 좀 멀리 떨어지면 예각, 아주 가깝게 떨어지면 둔각, 뭐 적방이 떨어지면 직각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점의 개수를 세야 되는데 점은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으니까 얘는 기하학적 확률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둔각과 예각을 가르는 기준은 직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직각을 만드는 테크닉인데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하나 그려봅시다. 자, 원을 하나 그려보면 이 위에 점에서 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무조건 직각이죠. 직각. 그러면 둔각이 되기 위해서는 이 원의 안쪽으로 찍히면 둔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찍히면. 맞죠? 따라서 아, 둔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구나.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확률 PA. 자, 전체 넓이는 2, 2는 4, 분모는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둔각이 되기 위해서는 이 원의 반원의 안쪽에 찍히면 되는 거니까 반지름이 1인 원이라서 넓이는 파이의 1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에다가 반원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전체 확률은 8분의 파이 이렇게 쓰게 되면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여기이기 때문에 전체에서 이제 요 사각형에서 이거 빼면 되겠죠, 그죠? 넓이로 만들어지는 거고, 좀 특이한 케이스가 뭐냐면, 자,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전체 넓이 분의 요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요 선에 걸려야 되거든요, 요 선. 그럼 이 딱 선에 걸릴 확률은 뭘까요? 그렇죠, 이 선의 넓이는 0입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0입니다, 이렇게. 4분의 0이라서 0입니다. 아, 쌤, 분명히 직각이 되는 점이 있는데 왜 확률이 0이에요? 자, 실제로 눈 감고 하나 찍어서 딱 그 점, 직각이 되는 점에 걸리는 확률이 0이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기하학적 확률은 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 공사건이 아닌데요? 자, 엄밀히 따지면 그런 거 맞긴 한데 직각삼각형 전체 넓이분의 그 사건이 일어난 넓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제로다라고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확률을 실제로 계산하는 게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이고, 지금 세 개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설명을 했는데 실제 시험은 이겁니다. 이거 수학적 확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좀 부차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는 것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